지금까지 이런 더위는 없었다. 이것은 찜통인가 가마솥인가. 염소 뿔도 녹인다는 대구의 이것. 저 태양이 이 대지를 달구면 우리의 가슴 모두 함께 뜨거워라. 네, 김수방 만화가가 불러주신 이 노래가요. 대구시 공모전에서 대상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뿔도 녹인다는 대구의 무더운 날씨를 착안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베프리카, 베집트, 너무나 유명한 대한민국 최서 지역 대구의 더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능금고 향기로운 내 고향 땅은 팔공산 바라보는 해 뜨는 거리. 그냥 삼겹살 불판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는 순간부터 땀이 줄줄 납니다. 다 들어가는 더위?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오늘 낮 이어질 최고 것으로 기온이 예보됐습니다. 대구 36.6도, 경산이 36.3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진짜 대구의 더위는 대단하죠? 아유, 저 보니까 저 뜨거움이 스튜디오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까 노래도 되게 뭔가 뜨겁게 부른 것 같아요. 대구 더위에 관해서 우리 모두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노래에 대한 얘기는 왜 이렇게 거두절미하세요? 예. 작가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근데 대구의 더위 누구보다 좀 산 증인이 돼서 아주 열띤 그 토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이분의 별명이 쪽집게 기후 박사예요. 이분이 덥다고 해야지 더워지고 이분이 덥지 않다 그러면 그애는 안 더운 거. 예언가네. 예언가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별명이 헤스트라다무스. 헤스트라다무스예요. 예,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있고요. 기후학, 기상, 도시가 왜 뜨거워지는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주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을 마친 쪽집게 기상학자 김해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다가오는 폭염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 폭염이기 때문에 여름은 더워야 돼야 하는 얘기. 글쎄요,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작년 6월에 방송국에 출연해서 네. 올해 여름 날씨가 어떻게 될까, 가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맞았어요.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쪽집게다, 뭐 문어다, 뭐 이런 김문호. 그리고 이게 성함에 해도 있지만 또 더위를 녹이는 얼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네. 이분은 지금 저희 시민의 품격의 한 3번째 출연이시죠? 네. 소개 안 해도 이제 알아서 나오십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자, 김해동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6월에 이미 30도를 넘었고요. 7월 초, 올여름 뭐 역시 장마 끝나면 대단할까요? 좀 저는 곤혹스러운 게 예. 매년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야 된다는 것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기상청에서 올 여름은 평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뭐 그냥 견딜만 한 더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후라고 하는 것은 그 10년 단위로 끊어서 최근 30년의 평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놀랄 만한 더위 이런 것들이 전부 1990년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평년 수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올해도 매우 덥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소재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소재를 가져와야 될까 이게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 그럼 평년 수준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위를 좀 준비하고 대비하기에 딱 7월 초, 요 장마 끝나는 시점이 또 중요하긴 하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기후를 지배하는 4대 기단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은 시베리아 고기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면 춥다.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를 덮으면 덥다. 이 장마라고 하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 먼바다에 있다가 이게 서서히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은 장마가 끝난 이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의 경우에는 장마가 좀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6월 하순 이때 벌써 33도, 35도 더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좀 특이한 현상, 기후 위기의 하나의 징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렇게 약간 무서웠던 적은 최근에 가지는 감정 같아요. 예전에는 이야 여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주했던 것 같은데 그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네. 지구 열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보일링 막 이랬잖아요. 그런 끓고 거죠. 있다는 네, 얘기. 그러니까 와 내가 원래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에어컨 혹시 트신 분 계세요? 이미 저는 6월부터? 네. 그 전기세 때문에 그 7월까지 좀 참아보려고 하다가 며칠 전에 너무 더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애꿎은 가족한테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불쾌지수 네. 올라가니까.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가 싸운단 말이에요. 정말 애꿎네요. 네, 네. 그래서 조용히 에어컨을 켰죠. 그리고 인격을 살리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어컨을 만난 다음에 다시는 그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확실히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건 맞고 그중에서도 대구의 더위가 더하고 근데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대구는 더위로 좀 유명했더라고요. 네, 일제강점기 관련한 신문기사 기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폭염, 폭서가 들어간 기사들의 대부분이 대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네, 이 1927년 7월 29일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살인열, 네, 대구 백사도 얼음 싸움. 그러니까 이 열 때문에 얼음을 놓고 서로 살려고 이게 싸움이 일어나서 문제가 돼서 기사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1935년도 8월 23일자 기사를 보면 염혈도시 대구에 물기근으로 매일 소동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충격적인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치기 시작한 순주, 대구 명물, 혹서 순례. 1935년 6월 4일, 6월이거든요. 예. 6월에도 벌써부터 이런 더위가 대구에서는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고 33년 7월 31일자인데요. 식칼로 부부싸움, 아이고. 폭서로 발작, 정신 이상. 이 더위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당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 사건 사고가 막 생기니까. 네. 90도, 100도 얘기했는데 이게 화씨잖아요. 네. 그죠? 우리 동양인들은 섭씨 온도를 많이 쓰고 서양인들은 화씨를 많이 쓰는데 대체로 90도는 33도, 100도는 37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체온이 35도보다 넘어가면 이게 살인적인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더위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한여름에 37도라면 엄청난 더위이긴 한데 놀라운 더위라고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한여름엔 37도 예사로 넘고 그죠? 38도 막 9도까지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대구가 특히 엄청 더웠거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더위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더위에 비하면 오히려 약한 더위였다. 그리고 또 당시의 기사 보니까 이 뭐 수영장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얼음업이 화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930년대 대구에 수영장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 조선에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불만들을 조금은 억누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5년 7월 지금의 동인동에 공설 수영장을 설치했거든요. 네. 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아니 민심을 좀 이렇게 잡기 위해서 레저 여가 시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바다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대구부에서 설치했다는 걸 보면 대구 더위에 대해서는 당시 지배층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네, 이 800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수지의 면적이 폭이 27.3m, 길이가 63.6m. 50m 레인보다 더 길다는 그렇죠. 거죠. 당시에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또 나눠서 구분했어요? 개장을 했고 특히 개장하자마자 여름에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있으면서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오후는 여성들이 오는 날로 여성들만 입장을 또 시켰다고 합니다. 어우, 너무 마음 편하게 피서할 수 있었겠는데요. 예. 뭐 1927년이라 그러면은 그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말이 아직 있을 시기잖아요. 예. 풍기문란 되게 사건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예, 그 풍경 자체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싶고 그때의 그 사회상을 좀 엿보는 수 있는 그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했을까요?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 위치를 보시면 동인동이잖아요. 네. 이게 일본인,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좀 지역?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본인들에게 대구 더위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면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었고 조선인들 가운데에서는 일정 부분 일본에 좀 협조했던 계층들이 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 수영장 이용자 수도 그 해에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가에 따라서 큰 영향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1929년, 1932년은 또 매우 더웠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용자 수가 많았고 또 그 중간 해인 그 31년은 또 기온 하락도 있었고 장마도 길게 이어지고 그럴 때는 이용자 수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은 여름이 냉해가 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적어도 10년에 한 번 혹은 수년에 한 번씩 여름철에 온도가 낮게 형성되는 저온 현상도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어떤 해에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한 석 달 동안 장마가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후가 참 지금은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공설 수영장이 1925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35년이 되면 문을 닫거든요. 그렇지만 한 해 평균 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 여름 기간 반짝 좀 이용객들이 몰렸던 걸 감안하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뭐 이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36년 6월에 달성공원에 또 새로운 수영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최신식으로. 새로운 신식 수영장을 찾는 것도 있고 연도가 36년이지 않습니까? 전시 체제로 들어가는 단계였습니다. 때문에 공설 수영장도 문을 닫고 이때부터는 레저나 뭐 스포츠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시기가 됐던 거죠. 이게 되게 논쟁적인 건데 우리는 보통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실제 온도를 봐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게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이외에도 뭐 기후학에서는 뭐 PDO가 어떻고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구 전체 기후에 미치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엘니뇨 해에는 좀 시원하고 비가 많이 오고 라니냐 해에는 가물고 온도가 매우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평양 남쪽 해수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덥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공기가 올라오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짧게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또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는 온도가 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온도가 쭉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몇백 년을 놓고 보면 예.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다 이럴 때 보면 9시 뉴스에 제일 첫 화면이 항상 보면 아스팔트에 아지랑이가 막 이글이글 하죠. 뒤에 도시도 같이 이글이글. 어른. 부산은 걷고 있고 이렇게. 사실 재작년에도 대구에서 가드레일이 넘어진 거, 넘어진 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졌었습니다. 뭐 계란 깨트리는 거죠. 계란 집에서 깨트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깨트려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프라이가 되죠. 저는 옛날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대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다 기억하는 대구 더위의 상징. 바로 그게 1994년이었습니다. 많이 70 넘어다. 이런 더위는 항상 1907년 이후 8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전국 10개 도시의 관측 기록이 일제히 갱신되면서 지글지글합니다 지금. 94년도에는 에어컨이 없었죠. 52년 만에 최고 39도 넘었어요. 하룻밤 잠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사실 짜증나서 못 살겠습니다. 더위가 이리 뭐 사람 죽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환자가 지금 가로수까지 말라 죽었어요. 가뭄까지 있었고. 네. 당연히. 예. 오늘 전국 가히 가마솥 더위 속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지방의 낮 기온은 무려 39.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원화 방송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 아스팔트 지열은 습시 50도까지 올라가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올라갈 눈금도 없습니다. 바로 대구 MBC 뉴스입니다. 우와, 노른자가 익었어요. 94년도에는 서울 MBC에서 매일매일 9시 뉴스 톡 기사로 이제 대구 더위를 다뤘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취재할 내용도 스케치할 내용도 이제 바닥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구 무더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란을 한번 익혀보자. 근데 정말 익었어요. 그 94년도에 대구가 거의 40도에 오르는 더위가 열흘 이상 지속이 됐다. 곡사열이 엄청 강했다. 그 당시 아스팔트 위에 온도는 한 75도에서 80도 가량 그 온도가 높았다. 저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특종도 많이 했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아스팔트 계란을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그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도가 나오고 나서 CNN에서 우리 그 뉴스를 인용해서 대구 더위를 이렇게 보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여름 계란 깨기 원조 맛집이라고. 그 아스팔트 위에 익힌 계란 달걀 프라이가 대구 더위에도 상징이 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쓸신잡에서 이제 이견이 있어서 반박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94년도 더위 얘기하고 아스팔트 위 달걀 프라이를 과학적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그 출연자 한 분이. 그래서 영상도 어쩌면 허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렸고 이제 관련 자료도 보내드리면서 정정 보도도 하고 그 내용도 녹화 보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죠. 대구 MBC 보도는 절대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덥다는 뜻인데 뭐. 대구에 살아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맞아. 정시장입니다. 어우 수박이. 아, 여름에는 수박이죠. 저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 문화도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애들 저렇게 많이 밤에도 덥거든요. 대구는. 밤 훨씬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리공원에 이렇게 또 피서 나와서 3, 4, 5 모여서 야식 먹고. 여건이 없으니까 저런 방법을 찾아내야 돼. 근데 지금 안 나가는 게 가장. 매운탕인가요? 우와. 이열치열입니다. 아, 저렇게 우리가 1994년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나온 장면들도 저도 다시 또 막 네. 상기가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었는데요. 너무 더워서 단축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축 수업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한 친구가 농구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한번 입은 적도 있거든요. 넘어져서 화상. 모래가 너무 뜨거운 거지. 농구라도 화상이 아니고? 네. 그때가 39.4. 우리나라가 1993년도에 에어컨 보급률이 6%였습니다.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6가구만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고3 때 에어컨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 뒤에 큰 대형 에어컨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료는 n분의 1로 내는 거예요. 밤끼리 내는데 94년은 에어컨이 없었고. 없었네요. 근데 그 96년도에 고3 교실만 설치를 해달라고 논쟁을 할 때 이 94년도 더위가 결정적인 이제 증거가 된 거죠. 다 죽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에어컨 보급률도 96년, 97년을 거쳐가면서 20%, 30% 늘어갔죠. 그 이전에는 에어컨이라는 거는 뭐 백화점이나 은행, 공공시설의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고 실제로 가정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94년 더위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품절 사태도 막 일어나고. 학교에서 기억나는 게 에어컨 당연히 없었고요. 뭐 선풍기도 한 앞뒤로 2대 있었나? 2, 3분단 되면 좀 시원한데 1, 4분단은 견뎌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찬 물 같은 거 이렇게 발 밑에 좀 더위 나고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나요. 선생님이 얼음물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쭉 쏘는 게 있잖아요. 분노해줬어요? 더운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금 쏴주고 열심히 하라고. 95년도 2학기 때 전학을 왔는데 1학기 때 경남에서는 교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구에 왔더니 에어컨이라는 물건이 교실에 있었어요. 때문에 95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럼 대구 더위 제대로 못 느끼셨네요. 그렇죠. 대구만큼 에어컨 보급률이 빠르게 늘어난 지역도 없었겠구나. 1907년 순종 즉위 이후에 최고의 더위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교수님, 이때가 뭐 기상 관측의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된 시기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거는 그 광화도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먼저 만들어진 거는 인천에 간이 기상 첩보소가 만들어진 게 최초인 겁니다. 그러니까 1883년부터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은 시작된 것이고 1907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가면 그 종로에 기상청이 옛날에는 관상대, 관상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은 1907년 10월 달부터 근데 대구 기상대는 그것보다 한 10개월 빨라서 같은 해지만 1997년 1월 달부터 기상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게 1907년이다. 94년 더위는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좀 막 예측을 하고 했던 더위였어요. 94년에도 그렇게 더위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한 해 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이상 기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빌리언 달러 디자스터, 수십억 달러 재해 이런 용어가 공식 용어가 있을 정도거든요. 미국, 유럽, 뭐 일본,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고온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파가 나타나기도 하고 엄청난 폭풍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세계 기후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해가 93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는 이게 식량 안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조는 이미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4년에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고 그해 또 기억하시겠지만 7월 또 한 가지 대단한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낮에 한일 극장에서 키아누 리버스의 스피드 영화를 표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해요 호해요 하면 누가 막 신문을 나눠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김일성 사망 이렇게 그러니까요. 뉴스가 떴죠. 아니 그래서 이런 설도 있었다니까요. 김일성도 더워서 죽어. 저는 아예 관련 없지 않은 이야기 일리 같거든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예. 그죠 기저질환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정도 살인적인 폭염은 없었으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했다가 그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간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독했다면 정상회담 논의도 안 했을 텐데 이 무더위,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이라고 해서 또 비켜갔겠습니까? 네. 94년에 폭염이. 그 당시 MBC도 성금 모금을 해서요. 십시일반에서 그 농가에 농사를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기를 보급하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모금 생방송 타는 들녘에 사랑의 물줄기를 해는 작은 정성이 줄을 이었습니다. 농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려고요. 어머 세상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양수기로 보내주시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이 또 심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태풍이라도 오면 좋겠다. 말라 비틀어지는 이 작물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지낸 곳도 있었고요.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기상학적으로 얘기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또 그 위에 티베트에서 밀려온 티베트 고기압도 덮고 웬만한 그 여름 같은 경우는 매우 더우면 지표가 가열이 되고 가열이 되면은 그 위에 있는 공기는 열을 받으니까 팽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기가 상승을 내서 먹구름이 생기고 소낙비를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더위를 한번 좀 이렇게 식힐 수가 있는데 두 개의 고기압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아무리 밑에서 뜨거워도 뜨거운 공기는 지상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비도 안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급 폭염은 필연적으로 가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구 덥다 올여름도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의 체감만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가 있죠, 교수님. 그렇죠. 대구의 온도는 과거에는 뭐 일최고 온도 이것도 가장 높았고요. 근데 한 90년대 후반 이렇게 접어들다 보면은 이제 대구가 1등을 안 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밀양이라든가 의성, 경산, 이런 합천, 그런 곳이 또 덥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감히. 그럼 제가 일평균 온도나 월 평균 온도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 영남 지역의 기상 관측한 내역들을 쭉 뽑아보면 역대 최고 1위는 2018년에 의성이긴 합니다. 40.4도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2위가 1942년 대구의 40도, 3위가 2018년 영덕의 39.9도인데 이 대구가 영남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7, 8월에 가장 덥다. 특히 딴 지역들은 농촌 지역은 들판에 볕이 엄청 세다가 다시 열이 날아갑니다. 해가 지면. 네, 해가 지면.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는 분지인데다가 이 도심지의 빌딩 숲에 바람이 통하는 길이 막혀 있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열이 못 빠져나가고 계속 이 안에서 대류를 한다고 하죠. 대구가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도시는 아스팔트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거는 열을 굉장히 깊이까지 머금는 겁니다. 아까 왜 그 의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밤이 되면 시원한가 하면은 땅에 천년의 흙은 햇빛 짬이 내리 쪼여도 그 열 전도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불과 1cm도 그 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표피만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아파트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낮이라든가 저녁까지는 견딜만 한데 밤이 되면 12시 넘어가 이래 되면 확 더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쭉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실내를 갖다가 데우기 시작하거든요. 밤새 열기를 내뿜는군요. 그렇지만 이 효과 때문에 대구가 밤이 돼도 뜨거운 건 맞는 거예요. 헤스트라다무스로서 올여름 2025년 여름 대구의 최고 기온은 빠밤 몇 도?
그러니까 이게 계절 전망할 때는 몇 도, 언제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포텐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즘은 38도가 넘을 때 초고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온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막 이거 이상은 할 거다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여름이 많이 덥고 늦더위가 이어질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작년 여름 더위 전망할 때 가을 태풍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틀렸거든요. 틀리기도 하셨군요.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라? 예, 그건 왜냐하면 티베트 고기압이 10월 달이 되어도 안 물러간다는 건 하나의 더위가 길어진다는 거다. 얘기. 가을은 이제 폭염 아니면 폭우 둘 중에 양자택일의 시대가 이렇게 정말 교수님 예언이 틀리면 좋은 건가 했는데 틀렸는데 또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티베트 고기압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구로 좁혀봤을 때 대구 안에서도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기후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 기후 지도. 대구 지역도 보면 제가 한 6개 정도 도시 기후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았는데요. 역시 더운 거는 이 중부 쪽이 많이 덥고요. 중부에서부터 서쪽으로 달서구, 서구 이쪽이 많이 덥고 동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계곡을 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 또 대구 사람들은 또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지. 더워야 여름 아이가. 더 더워야지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30도는 장난이지 뭐 뉴스 보고 대구 1등 다 뜨면 그렇지 역시 대구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 더위 부심, 덥부심이라고 하나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전국에서 기자들 몰려오고 하니까 보통 9월인데 막 덥다고 그래요. 덥다고 하는데 에이 뭐 이렇게 대구는 이 정도가 되면 시원하다고 한다. 이런 이 덥부심, 기후를 가지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자부심인지 자존심인지. 저도 뭐 밀양이나 의성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도시한테 막 더위로 밟히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TV 보고 그러거든요. 아니 근데 계속 1등이었는데 왜 갑자기 1등을 뺏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10년대 이후부터는 매년 가장 높은 기온을 찍은 도시가 대구인 적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뭐 밀양도 있었고 의성도 있었고 경남의 산지 지역, 그러니까 뭐 의령 이런 지역들이 이를 차지하면서 대구가 이제 옛날 더위는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 지가 벌써 한 10여 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 들은 얘기가 그 대구가 1등이 아닌 이유가 그 기온 재는 장소 있잖아요. 이게 좀 시원한 데로 옮겨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전문 탐사 보도 기자잖아. 이게 그 권영진 전 대구시장 때 대구의 도시 이미지, 더위가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관측소를 옮겼다라고 하는 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취재한 게 아니고 설이죠. 예. 사실이라면 이건 꼼수잖아요. 대구 사람의 민심을 모르는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막 오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실상을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전 관측 자료를 비교해서 최근 10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전한 지역이 이전 자료보다 한 0.5도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10년간의 경향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이전한 지역이 더 그전 자료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폭염 특별 관측은 보통 예상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수행하게 되는데요. 폭염의 피크 기간이 7, 8월 달입니다. 대구 도심에 한 3, 4곳 정도를 선택을 해서 이동형 기상관측 장비 또는 기상관측 차량을 가지고 특별 관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민들은 생활하시는 그 반경이 잔디가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나 이런 도심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최대한 그런 현장에 가깝게 이제 정보를 관측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좀 특별 관측 형태로 이제 관측을 하는 거고요.
관측소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구 일최고 기온 1등을 놓친 게 옮겨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게 실망인데요. 저는 이 관측소 때문에 1등을 빼앗긴 거다. 우리 여전히 1등이다. 우리 여전히 1등이다. 제가 몰래 가서 거기 막 수건 같은 거 좀 덮어놓고. 아니라는 거 오늘 시민의 품격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요. 요즘 보니까 대구보다 강주가 더 덥다는 그런 허위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진짜인가요? 허위 보도가 아니고 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보다 더운 광주. 이게 2012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기상청에서 동시에 검색이 말까지 그 폭염 이게 어떻게 변할까 하는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온 게 동쪽 지역보다는 서쪽 지역이 훨씬 더 더워진다는 게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94년 더위와 함께 2018년 더위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저기 서울이라든가 홍성 이런 곳에서 최고 기록을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구가 시원해진다, 대구가 뒤처진다가 아니라 딴 지역이 더 더워진다. 그러니까 지구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왜 서쪽이 더워지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해가 평균 수심이 30m밖에 안 되고 중국 대륙하고 매우 가깝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서해가 금방 데워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미치기 때문에 동쪽 지역보다 서쪽 지역이 더 더워진다. 뭐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슬픈 얘기인데 저도 덧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데프리카의 대자가 대구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 같아서 좀 슬프네요. 2018년에 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대구였거든요. 그거 뭐 덥노? 열은 38도다 뭐 이런 거. 여긴 가마솥이야. 대구가 더 덥다. 아프리카가 더 덥다. 하나, 둘, 셋. 대구. 대구의 여름 힘들어요. Africa or Africa, any country in Africa is not this hot. 모 백화점 앞에 설치물이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그리고 콘이 찌그러진 모양. 아이스크림 콘. 대구의 폭염을 좀 널리 알리기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구에 사과 안 나면 바나나 먹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수산물도 품작이 된 게 거의 한 가지도 없다. 이제 기후 위기의 충격은 지금부터다.